숟가락 좀. 닭백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경수입니다. 이런 일수 가운데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지난 3년간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뚝 세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께서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민선 7기 지난 3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도정 운영에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진행은 민선 7기 3주년 성과 도정 방향 설명, 질의 답변, 오찬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철우 도지사께서 지난 3년간의 도정 성과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마스크 벗어도 되네. 우리 보고장 연차 이해하니까 제대로서 꺾어야 돼.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원고를 일단 읽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새바람 행복 경북을 외치며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벌써 3주년이 되었습니다. 행복 경북을 실천하기에 그동안 지구 11바퀴가 넘는 강행군을 펼치며 적지 않은 성과도 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시름에 눈물마저 발라버린 우리 서민 경제에 한 줄기 담배라도 내릴 수 있도록 여전히 할 일이 산더미 같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간 경북 발전에 가는 대의를 위해 함께 뛰어주시고 때론 거침없는 질책과 대안 제시로 가야 할 길을 일깨우며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출범 3주년 전에 그간의 성과와 소회, 앞으로 경북이 나아가 방향을 말씀드리니 도민 여러분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해 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지역 발전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한 발짝씩 스스로를 희생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지사 진부시까지 현장을 옮겼고 수많은 시도민께서 현장을 찾아 성원해 주신 것, 함께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공항 건설에만 10조 원이 투입되는 신공항은 산업, 수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소의 경제 문화권으로 대구 경북의 위상을 만들어갈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대구 경북의 신공항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부상하고 세계의 축이 새롭게 형성된 미래의 세계 속으로 당당히 진출하겠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510만 시도민들께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주신 언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을 야기했고 1년이 넘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북 특유의 정신으로 차분히 질서를 지키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초기
돌입 어려운 놈 천여 개의 경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불안을 잠재우고 마스크 대란 때는 경북형 마스크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초기 집단 감염 우려가 컸던 도내 564개 전 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트 경기를 단행해 감염의 불길을 잡은 것과 최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가 방역체계 재평가 안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는 10월 전국 체전이 개최될 만큼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지역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구글 본사 마당에서 우연히 만난 공룡 하석 조형물은 강한 자가 아니라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깊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도청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도시사실 문가, 직원, 명찰에 변해야 산다는 문구를 새기고 맨발 산책, 화공, 캐주얼데이, 요리대회, 상상가구 설치 등 기존의 간섭과 형식을 과감히 파괴하는 여러 시도들은 잠깐 지나가는 유행 같은 멋부리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크다란 변화의 물결을 감당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도청 공직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매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 합동평가에 2년 연속 미리 청년도 적정 최고 등급 달성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내고 국비 확보에서도 특혜지식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43% 정액이라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 비수도권 최고의 성적표를 받아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노쇠에 가고 있는 우리 경북의 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 경북은 절박한 마음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에 혼신을 다해왔고 다행스럽게도 내실 있는 기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신산업 테스트베드인 특구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규제 혁파와 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 전략 산업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강수연구개발 특구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포항에 연이어 지정되었으며 작년 7월에는 구미 강수연구개발 특구가 추가로 선정되어 경북 산업의 양대축 포항 구미가 포스트 철강 포스트 전자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산업 기반이 전무했던 북부 지역에 국내 최초로 대마 산업화를 위한 산업용 햄퍼 규제 자유 특구가 지정되어 기존의 백신 산업 기반과 상호 연계됨으로써 경북이 글로벌 백신 바이오 중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가 공모 사업에도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산단 대개조와 스마트 산단은 노후화된 산단을 젊고 활력 있는 첨단 그린 산단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홀로그램 기술 개발과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 개발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우리 과학 산업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하는甘비 같은 결실입니다. 특히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은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중수로 해체 기술은 방사성 폐기물 정밀 분석센터, 원자력 방대타운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이들 첨단 인프라들은 지역 산업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은 물론 특히 전후방 연관 기업들을 끌어들여 지역 산업의 파워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경쟁 시대를 넘어 도시 지역 간 경쟁 시대로 치닫고 있으며 지역 브랜드의 가치는 날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주요 기업 CEO들을 온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CES, 화상투자상담을 통해 경북에 투자를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적 역량을 지닌 VIP들은 물론이고 새마을운동 전술을 요청하며 경북을 찾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도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통해 초강력 거버넌스 구축의 도시 구축, 법제도 개선을 중앙이 공동 논의하는 등 경북의 지평을 전방위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심각한 골목 경제의 활력을 끌어놓고 민생의 길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도정을 민생 기사의 특별본부 체계 전환에 연중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담은 53개 사업 1조 61억 원의 규모의 분양을 프로젝트를 달게 모든 가용재를 긴급 투입하고 5,515억 원의 규모의 주경예산도 편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경북형 방역이 어우러지면서 최근 지역경제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비금융 증가에 이런 전국 경제를 크게 웃도는 20%를 기록했고 특히 침체되었던 숙박, 문화, 여가 등에서 큰 폭의 매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악재 속에도 18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이뤄낸 것은 실로 값진 성과입니다. 2019년 LG화학의 5천억 투자를 시작으로 한미사이언스, 쿠팡, SK 머테리얼즈, GS건설, 아주스틸 등 굵직한 앵커 기업들이 경북에 큰 둥지를 틀게 된 것은 전후방 기업들의 후속 투자로 이어지면 물론 우리의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정액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제 경북은 세계인들에게 글로벌 백신 생산 중심 도시로 각인되게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화 관광은 우리 경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급변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낙동강 객도 대강 동해바다를 잇는 언택트 관광 상품을 통해 지친 국민들에게 치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광특구 지정, 관광 거점도시 선정 등을 통해 경북 문화관광의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도 세반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해 이후 4천 시골마을을 조성하여 조용하던 시골마을을 시끌 벅적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수산 양식 클러스터 등 농사노촌 곳곳에 첨단 ICT 기술을 보급해 경북의 농어촌을 미래 산업 모델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습니다만 배우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북의 미래 청사진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이끌어야 더 큰 경북의 힘으로 세계로 미래로 뻗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건설해 공항과 항만을 아우르는 투포트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해 시도민의 힘으로 역사적인 대업의 물꼬를 텄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시점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우선 충분한 규모의 민항 확보와 핵심 SOC 망을 6차 공항 종합계획 등의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면서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예타 면제와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항 신도시 건설과 연계 클러스터 구축, 인근 산업단지 개발, 투자의 위치 등 고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총동원해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발전 청사진을 만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북방 시대에 대응해 영인만 항을 한동의 해상 물류 비즈니스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면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통한 지역의 도약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시대의 중심이었던 경북은 그간 지식산업의 대응에 뒤처져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이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시대는 끝나고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연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는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행정을 대개조하기 위해
원래부터 시범 운영 중인 연구 중심 혁신 도정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성 포스텍과 바이오 산업연구원, 영남대학 새마을 세계재단 운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하반기부터는 인력 교육, 공동 운영,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 중심 도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끌어내고 각 번역별 각점과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번역별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메타버스, XR 등 첨단 기술 개발, 응용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였으며 우리 도도 소멸구 이형 지역에 7개군이 포함되는 건 지방 소멸 위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과 국가의 공통적인 난제이긴 하지만 맨 앞에서 파고를 맞는 처지인 만큼 지방 소멸 극복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후 사촌 시범 마을을 내실 있게 가다듬어 확대하고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힐링과 영농, 주거 등이 복합된 경북형 플라잉 가르텐을 통해 멀티 헤비테이션 트렌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구 이익의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인 만큼 지역 강점을 활용한 투자 유치와 신공한 연관기업 유치에도 더욱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문화관광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의 트렌드도 기존의 단체로서 가서 보는 관광에서 개인, 가족 단위로 쉬고 먹고 치유하는 관광으로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00리 낙동강, 800리 백두대간, 1300리 동해안 등 천혜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경북을 전국민의 체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대응해 캠핑 천국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키즈, 실버, 펫, 동반 등 각종 테마와 수요 맞춤형 캠핑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이스토리 경북 체험 관광을 더욱 확대 개편해 경북 전역의 산재 관광 인프라의 콘텐츠를 불러놓고 AR, VR, XR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시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에는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으로 식량 안보 위기를 꼽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는 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경북이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면서 농축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걷어나올 수 있도록 성장기술 정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고령화로 활기를 잃은 농촌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스마트팜 원예단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경북형 스마트팜 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단백질 공급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축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식량 공급원 개발을 주도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산물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유통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군 농수산식품 유통 플랫폼 개발과 온라인 쇼핑몰 지원, 민간 AI, 빅데이터 활용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식량 공장으로 아시아 농식품 생산 기지로 입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이자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 아이 낳기 좋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어르신 등에 대한 일자리 공급을 통해 100세 시대의 노년층이 삶의 의미를 느끼며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참패 용사 명예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구성, 주거 환경 개선 등 지금까지 확대해온 보건 선양 정책들도 더욱 강화하고 국난 극복에 앞장선 경북인의 위생진실을 기리며 굳건한 안보와 국가 발전의 계기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경북형 3+알파 안전망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재해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이후 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역 국가대학 설립과 공공의료병원 설립,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지역 정치 건강 연대 가액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바다의 중요함을 잘 아는 민족은 늘 바다로 나가는 큰 길을 얻으려 했고 바다를 통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경북의 미래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1300리 동해를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먼저 한동해 바다시대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동부청사의 건립을 통해 동해의 미래 가치를 디자인하고 세계 속의 해양 경북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전초기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하기 위해 동해안을 그린 에너지 개발과 해양 개척, 스마트 수산, 해양 관광 레저 산업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한동해 그린 경제 이스트 플랜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수건이었던 울릉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국제적인 녹색 휴양성 울릉도의 미래를 여는 한편 영일만한 개발 사업도 내실있게 진행해 다가가는 한동해 바다 시대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우 경북의 신공항 시대의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도시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하나의 경제권 형성에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8개 노선이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 횡단대교와 문경 김천 내륙철도 등 핵심 도로 철도망을 조기 구체화시키고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과 대중교통 광역 환승체제 구축을 통해 대구 경북 1시간 생활 공동체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는 호민지 수변 공원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 공공의료기관 등을 조기에 구체화시키는 한편 화이트존을 확대해 민간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아울러 김천 혁신도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전 개발과 연결을 통해 첨단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81년 대구 경북이 분리된 이후 각자 도생을 꿈꾸던 대구 경북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매년 수도권으로 10만 명의 청년이 이동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대화의 위기, 경제력 감소 등은 모든 지방이 함께 풀어내야 할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대구 경북이 주도했던 행정통합이 이제 국가적 공식 어잔대로 논의되고 있고 충청, 부울경 등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지방행정 체제 재편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우선 광역 환승제, 철도 순환망, 803 국립공원 관광벨트 등 당면 현안을 통해 지역 공동 발전의 토대를 착실히 만들어가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법 개정, 대선 공약 하나 등을 통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구 경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충청, 전라, 부울경 등과의 공동전선을 주도해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지방발전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정은 곧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투자유치도, 문화관광도, 경제산업도, 농업도 큰 틀에서 바라보면 결국 민생으로 비결되고 민생을 이해할 것입니다. 도에서는 코로나로 진행하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 연초부터 민생 비상위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민생 아궁이의 불씨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생이 정상계에 올랐을 때까지 주막 가편의 절박함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게 정책 영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민생 비상위기 2차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2차 추가 경정 예산과 2022년도 본 예산에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러한 에너지가 전통시장과 농어촌, 문화관광과 산업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과연 가능한 정책적 역량을 모두 하나로 모아 반드시 민생을 살려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가 전환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에 후퇴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에 따른 전략과 실천 능력은 미래 경북과 경북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렵지만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경북인의 저력과 경북의 정신을 하나로 녹여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달 우리 선조들이 국난 위기 앞에서 의열히 맞서 희생했듯이 270만 도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더 큰 경북의 힘으로 세계로 미래로 달려갑시다. 도시사가 앞장서 길을 열고 다시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론 직길로 부족한 부분을 거침없이 잡아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손을 잡아주셔서 경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고 지명을 받으신 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북 동인일보 김석재입니다. 대선을 지금 한 8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통합이라는 대명제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조건으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저히 관한 질문 안 하시고 정치 질문해가지고 이 도지사가 행정가냐 정치가냐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다가 도지사가 됐는데 그동안 가급적이면 정치적 이야기는 자제해 왔습니다. 특히 야당 도지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물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복권 문제와 반도체 문제를 들으셨는데 어느 나라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두 사람이나 한꺼번에 구속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잘잘못을 그렇게 따지면은 법에 위반 안 되고 살아갈 사람이 극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합격이 있는데 우리가 10대 경제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는 어떻게 변호사 오른 사람 없느냐 이렇게 묻는답니다. 무슨 뜻인가 뭐 이해가 가겠습니까만은 여하튼 대통합, 대화합을 위해서는 이제는 특히 정권 말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치적 얘기를 자세하게 해서는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이제는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너무 갈등에 찢어 있습니다. 이념이고 세대고 이런 갈등을 겪어서는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실용주의 20, 30대는 지금 세대하고 다릅니다. 오직 자기들의 역할이 뭐냐, 어떤 일을 할 거냐. 그래서 이준석 돌풍이 일었다고 봅니다. 그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혀서 새로운 길을 못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통합, 대합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라고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정말 세계 1등 기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미국이 반도체 업체는 기술 개발이 더 이상 자율주행차고 뭐 신제품 만드는데 전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미국의 공장을 만들어달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더 잘 지키고 국가기관에서도 반도체 기술자들을 잘 보호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손을 주시죠. 예. 저 예. 경북일보 양승목 부장님. 명부일보 양승복 기자입니다.
취임 3분 축하드립니다. 행타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주제에 좀 벗어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에 30대 이준석 대표 취임했는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당원으로서 기사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좀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지사님 같은 당원으로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당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국민들도 매우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당 대표 뽑을 때도 국민 지지도가 50% 넘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열망이다.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일이다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당에서는 잘 협조해가지고 다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대업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는 세상이 새로운 시대로 간다. 그런데 그 적응을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늘 주장하는 변해야 산다.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전을 여홍기사입니다. 그 지사님이 3년간 활동하신 게 44만 킬로 지구를 10바퀴 이상 이렇게 도신 걸로 되어 있는데 23개 시군이 지역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 GRDP라든지 지역 간 어떤 균형 개발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고 그와 더불어 청년이 몇 년간 또 10만 명 이상 떠난다 하는데 청년들의 일자리와 함께 이 청년들이 다시 경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적인 균형 발전, 균형 개발, 이거 저들이 늘 요청하는 겁니다. 왜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하느냐. 우리 경북도 또 지방도 투자를 많이 해서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 하는데 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도 발전하는 지역과 발전이 좀 더딘 지역이 있는데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그런 지역에서 집중 투자를 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의성에 그 소멸 1위 지역입니다. 의성이. 그래서 2억 4천 시군마을 만들어서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고 살아나는 마을을 만들겠다. 이래서 그런 정책을 펴서 그 효과를 보면은 우리 어려운 지역에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년이 10만 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게 10만 명입니다. 우리 도에서 10만 명이 아니고 1년에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수도권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10만 명이 들어와서 다 결혼 연령층에 달한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집을 마련해야 되겠잖아요. 그럼 수도권에서 매년 10만 채 집을 제공을 해도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현재 추세로 가면 서울 집값 못 잡는다. 결국은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과거에 우리 70년대까지 농촌 농사 짓고 사는 일자리가 농업입니다. 농업 인구가 70% 80% 될 때 우리 경상북도 인구 1등이었습니다. 그때는 청년 일자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일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있고 또 수도권이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습니다. 그 시설이 어떤 거냐.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의료, 교통 모든 시설이 지방을 훨씬 앞서가서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철도를 하나 내려고 하더라도 수도권을 도는 철도들은 BC가 바로 나옵니다.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방은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피면 부익부 비리비리 계속됩니다. 그래서 판을 엎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을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일자리 몇 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로망이 다릅니다. 로망이, 꿈이 다릅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에 취직을 하면은 어디 있더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삼성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연재들이 안 합니다. 다 서울에 있어야지 삼성이지, 지방에 있는 삼성은 삼성이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구글은, 미국의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참 더 가는 8만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도 구글에 취직하면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방에 있다 해가지고 대기업 취직했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안 간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왜? 문화, 교육, 의료, 교통, 시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런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만들어 놓고 수도권에 경쟁을 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완전 세 판을 짜가지고 지방에 투자할 수 있어요. 지방. 그래야만이 청년들이 지역에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줘도 구미 삼성이 있는데 서울 삼성하고 뭐가 다르냐? 구미 삼성이 오히려 생활 기술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내 아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문화, 음악, 미술도 어디든 관람할 수 있고 어디 전철로 다 갈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객 투쟁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저 TV조선의 이식철 기자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말씀 자료에 보면 공공항 관련 내용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통합신공항은 이미 공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법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경북 영덕이랑 굴지 쪽에 탈원전 피해에 따른 용역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쯤에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무슨 따로 대응을 하시거나 준비책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역대 울진이 무슨 피? 탈원전 탈원전. 피해 관련 용역 조사.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항은 대구 경북공항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우리 대구공항과 광주공항, 수원공항 세 개를 옮기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팔아서 공항을 짓는 그런 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대구 땅을 팔아서 군공항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땅값도 많이 올라가서 오히려 돈이 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간 공항을 어떻게 짓느냐. 또 더 중요한 것은 민간 공항 가는 길들입니다. 교통을 잘 놔야 되는데 우리가 8개의 망을 요청해 놨습니다. 8개 철도와 고속도로 또 일반 국도. 그러면 8개 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예탄하기 시작하면 어렵다. 그래서 그 예탄 면제를 해달라. 또 군공항 인근 시설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것들이 특별법인데 저기는 부산 가덕도는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법을. 그래서 저는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는 특별법에 특별히 포함 안 시켜도 된다. 그럼 만약에 그걸 또 특별법에 다시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민간공항 부분을 좀 강조해서 특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 법을 예타 면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상 현재 저들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의논해가 대구에서 나오는 철도는 확정이 됐고요. 그 복선 철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철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확장, 고속도로 신설 이런 문제도 계속 지금 망 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넣는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이제 예타 면제해달라 하는 게 최고 핵심 요청입니다. 법에 만드는 거는. 그러면 계속 그런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대 물질 탈원전 관련해서는 이거는 국가적 지향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안 만들다가 원전을 다시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원전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 원전이 한 400개 있다가 현재 450개가 됐습니다.
450가 되었는데 그중에 미국이 100개로 가장 많은데 최근에 건설을 다시 시작했어요. 원전은 원래 영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영국에 원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없습니다. 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기술자가 있는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 우리나라가 원전 원천 기술을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원전 핵심 기술자 300명. 그 중에 더 핵심은 100명입니다. 이 100명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면 원전은 다시 만들 것이.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 원전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여기에서 포기를 하면 전기 관련 제한이 올 거로 생각합니다. 풍력, 태양광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원전 함으로써 우리 경북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월성 1호기를 7천억 들여가지고 2022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폐기를 해가지고 그 4년 더 돌릴 수 있는 걸 못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1, 2호기는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용 허가를 안 합니다. 벌써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하다 중단했습니다. 영덕이 천지 1, 2호기 계획 잡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용역을 줘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정부 상대로 피해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너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매일일보 조영국 기자입니다. 앞서 그 정치 얘기가 나와서 정치권 얘기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저희 경북도가 이준석 대표를 전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양상을 띠면서 이준석 후보가 지역에 내려와서 서운한 면을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국민의힘하고 많은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들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에 관해서는 의사표명을 거의 안 했고요. 그거는 지금은 도지사이기 때문에 내 한편은 내가 행사할 수 있지만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이준석 대표가 서운하다 하는 거는 와전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하고 저 도척을 대표 후보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방문을 했는데 다들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는 평일날 오시가 마침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론인들이 사진을 올리고 조선일보에서 그 사진을 저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을 도왔다 하면서 저보고 오해하는 분이 들어 있었는데 전혀 저는 누구를 도와라 어떤 사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고 마음속으로는 있었지만 절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관계 개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당대표가 됐으면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지 무슨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동안 수준도 없고 관계 개선 그런 거 없고 도당에서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도청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TBC 최선. 생애와 재단하고 앞으로 이제 인력 교류라든지 공동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정치 이야기 의원을 제가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치겠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예외 없이 시험 끝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요. 지사님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비슷한 지역구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그때 저희들이 방송한 그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새마을운동 우리 경북도 엄마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을 가지고 있고 새마을 세계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 세계 재단,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나가면은 또 그분 대사들이 오면 전부 새마을운동을 좀 자기 나라에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시아 정상회의 갔다가 모두가 새마을운동에 감사를 드리고 좀 더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2018년도 9월달에 포항에서 저하고 만나서 새마을운동은 이름도 바꾸지 말고 더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입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도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이런 데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가장 전문을 하는 대학이 영남대학입니다. 세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불러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뭐 100몇 개 나라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도 이용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15개국 한 9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데도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잘 아는 대학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남대학에 MOU를 했고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최근에 새마을 테마파크가 그렇게 볼 것이 없다 등등 이런 신문에 있었는데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만들어놔서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50억을 더 투자를 했고 앞으로 더 투자를 해서 세계인들이 새마을 하면은 새마을 테마파크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청도나 포항이나 발생지에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더 발전된 단계를 볼 수 있는 새마을 테마파크를 되도록 만들고 세계 확대해 나가는데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새마을운동은 우리 관광자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었다 이게 꼭 알고 가는 그러고 발전이 어떻게 해왔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우리의 경북의 자산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선출직 자격시험을 치겠다 이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해서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고 찬반 토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 국회의원 시절에 지방 의원들 공천할 때 저는 정권을 지방 의원들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을 줬습니다. 정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시험도 치고 했는데 물론 저한테 시험 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통상 아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시의원이 도의원이 시장이 가진 능력 그 다음에 발표력 그 다음에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김천시 발전 방안 혁신도시의 문제점이 뭐냐 대책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시의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 시장이 될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발전된 나갈 방향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묻기 때문에 지금 시도지사 출마자들은 이미 그런 시험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당대표 나올 때 그 사람들 시험 다 쳤습니다. 왜 토론을 열심히 했잖아요. 토론에 그게 시험 처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자 시험을 친다든지 엑셀 시험을 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한테 한자 시험 치면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이 들은 사람한테 엑셀 필요도 없는 엑셀을 친다고 하면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능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시험 그거는 지금 하고 안 했는 분야에 기초연 이런 것은 그런 거 없이 또 국회의원 공천할 때도 그런 과정이 별로 없이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치는 거 저도 이미 했었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야 된다. 그래서 진짜 질문하실 기자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예. 지금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신문의 김상만 본부장님. 예, 대구신문의 김상만 기자입니다.
지사님 취임하시고 반 세월을 그 코로나 대응으로 고생하시고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 같이 힘들고 하지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뭐 좀 더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저는 받고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새로운 색다른 그 방안이라든지 좀 더 발전된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 우리가 대구 경북에 2월달, 3월달 많이 나올 때는 1000명씩 나왔습니다. 1000명. 하루에 1000명이 발생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행사 다 하고 특히 수도권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은 경북, 대구 사람 오지 마라. 이 정도만 이야기 있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 없이 했는데 차츰차츰 내가 5월달 되니까 우리가 제로가 됐어. 그게 뭐냐? 시민정신, 경북 정신으로 이걸 극복을 해 나가는 거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 수도권에서 50%, 70% 나오는데 왜 제가 그 중대본 회의할 때마다 몇 차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도 없는 울릉도와 서울이 왜 갔나? 왜 똑같이 취급을 해요? 또 면단위 식당 하나밖에 없는데 그 네 사람 밥 먹으러 가라 하면 다른 사람은 신사 어디 가서 하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이런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경북은 따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했는데도 경북을 풀어주면은 다른데 전모도가 해이해진다. 이래서 여러 차례 투쟁 끝에 4월 26일 날 그러면 우리 지역은 분단위만 우선 풀어달라. 이래서 분단위 풀었는데 큰 탈 없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람 없이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차츰차츰 해서 지금 17개 시군을 다 풀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인원 제한 전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 하고 경남도 하고 강원도 또 좀 따라하는 거 하여튼 해보니까 괜찮다. 이래서 이제 전국 확대를 하게 됩니다. 경북형 거리두기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은 결단을 해야 된다. 조금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묵묵거리면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래서 비난을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가지고 또 확대가 많이 확산이 많이 되면 또 묶으면 될 거 아니야, 법대로.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풀려고 할 때 우리 국장들도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비난, 화살이 다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호평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카드 쓰는 걸 당초에는 7, 8% 늘었는데 지금은 한 20% 늘었더라고요. 그 부문단위는 카드 안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카드 안 쓰는 사람이. 그 사람들도 감안하면은 훨씬 더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영남경제 윤근수 본부장님. 예, 영남경제 윤근수 이사입니다. 먼저 저 도정 브리핑 들어보고 도시장님의 그 말씀이 하나하나 굳어 있다는 걸 확실히 느껴서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다녀보면 도지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대항마가 없다 이런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다시 재선에 도전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봉화를 가보면 그 명성 둘레길 재생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망탑 조성 사업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세계를 향한 강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정성은 중앙산을 기점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 정성군수가 정성의 그 사과를, 명품 사과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북 영양군은 정말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관광 사업이 이제 막 조정이 됐습니다. 아마 작년에 힐링 허브 조성 사업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장 넓은 자작나무 숲 단지를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양군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공무원 사업을 따낸 그 사업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영양군 강화사의 바다도 활성화되도록 도비를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 산업이 이제 경북의 명품 산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 세대는 힐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서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볼 게 있어야 되고, 먹을 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갖춘 게 경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스토리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근수 기자께서 질문하신 자작나무수, 그 저도 2차례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 강원도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게 지금 사람들이 그걸 놀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이 조금 부족해서 가는 길도 새로 만들고 또 우리나라 그 관광단지 그 선택할 때 반드시 뽑히리라 생각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청소 봉화에 높지 않는 영양도 되도록 또 영양의 4차선 도로가 1cm도 없다 이래서 최근에 영양 방문해가지고 750m 우선에 4차선 도로를 만들자. 그런데 그것도 140억이 들더라고요. 그 도비로 140억이 넣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님, 이 기자분들이 영양분이 많이 계시네요. 하여튼 신경 바짝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너 재선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그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선거하는요 운입니다. 운이고 복이고.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뭐 해도 어느 순간 추락하고 또 이게 뭐 택도 아닌데 어느 순간 또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내일 주어질 일 뚜벅뚜벅 열심히 하면은 도민들이 안아주면 또 새로운 길이 생기고 도민들께서 야 너 그 정도 하면 안 된다 하면 또 그 길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면서 한 번도 다음에 뭘 열심히 이걸 더 해보겠다 이런 하게 그냥 주어진 죽자 살자 일만 하자 하고 열심히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딱 두 분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대구구의 무정학 부장님. 네. 지사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대선에 공약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과 연계돼서 지금 내년 1월 13일 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이게 가능해지는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경북에서도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립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협의해서요. 지사님이나 그 다음에 기도실장님이나 행정부의사님이나 지금까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내년 7월 출범이 가출된 이후에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저희들 기자들에게 얘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해 나갈 것인지 재정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통합이 지금쯤 진행이 돼서 10월 달이나 투표를 거쳐서 연말에 법으로 확정돼서 내일 6월 달 지방선거는 통합 선거를 해야지 대구 경북이 확 변할 수 있었는데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가 있어서 모두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정치권의 권유가 있었고 또 아직까지 주민들, 시도민들께 좀 덜 알려졌다, 홍보가 덜 됐다, 코로나를 위해서 홍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면 좋겠다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현재는 조금 주춤한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도 대구 경북이 수도권과 경쟁을 하고 또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500만 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왜 그래야 되느냐. 우선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은 문화예술, 관광, 교육, 의료
이 분야를 가야 됩니다. 아이디어 산업. 그래서 지방대학 반드시 살려야 돼요. 우리 경북 따로해가 우리 대학이 21개입니다. 경북 4년제 대학만 21개. 대구 경북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50개가 있습니다. 이걸 지방의 힘으로 살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을 지방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없으면은, 대학이 없으면 지방이 못 살아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대구 경북이 합쳐서 예산이 그래도 한 수십조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큰 규모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화예술 관광은 다 지역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큰 지역이 하고 교통망을 연결해서 다니는, 그래야지 큰 도시가 됩니다. 선진국 된다는 것은 도시화되는 거고, 도시화는 더 큰 도시화 되는 것이 선진국 되는 겁니다. 앞으로 1000만 도시가 현재는 세계 33개인데 앞으로 50개 된다. 하루에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이 150만 전 세계 하루에. 일주일에 하면 뉴욕 같은 가능성입니다. 일주일에 하면. 그런데 도시화되는 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남미 정도만. 나머지는 다 도시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통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소신을 말씀드리고, 이미 뭐 공약화 안 해도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로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반대한다고 소신을 굽히면은 그건 지도자가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지도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러 가는데 밤에, 깜깜한 밤에 고지 점령하는데 촛불 들고 가지고 도저히 못 이깁니다. 촛불도 길을 알아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헤드라이트 딱 비춰놓고 올라가야 돼요. 이리 따라오세요. 길이 딱 보이는 데로 가야 되지. 길도 안 보이고 요 갔다, 플라시 들고 요 갔다, 저 갔다, 여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길을 보고 난 다음에 따라오십시오. 안 그러면 같이 갑시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에 그 하기 전에 특별자치단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특별자치단체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지금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를 우선 할 겁니다. 교통 분야를 해가지고 어떤 장점이고 단점이 있을지 보고 그 다음 어떤 규모로 할 건지. 특별자치단체가 그 의회까지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만들어서 과연 이 유지가 됐는지 등등 검토를 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 그 상생한다고 한뿌리 상생위원회 만들고 그전에 경제공동체 만들고 여러 번 해왔지만 지도자가, 그렇게 지휘자가 다르니까 들어가서도 자기 것 챙기기 바쁩니다. 이것도 파괴된 형태로 해놓으면은 자기 것 챙기기 바쁠 겁니다. 자기 손에 안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과연 성과를 이룰 수 있을는지, 부울경에서 경제 대통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우리는 교통 분야 이런 것만 하면은 그거는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우경욱 기자입니다. 네. 요즘 보면 그 국책 사업이나 예타 사업도 중요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일반 예산보다는 공모 사업 통해 가지고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큰 사업들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지난해부터 대구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공항 이전, 그 다음에 행정통합, 이런 브랜드 디자인을 하기 위한 큰 아젠다들이 많이 이야기는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경북지사님하고 태우시장 광역단체장은 굉장히 좀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44만큼이 뛰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게 지역의 힘이라는 게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이 모여져야 되고, 시장, 도지사, 광역단체장도 힘이 모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3개 시군, 여기에 기초단체의 힘이 모아져야지 예타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나 국책 사업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의 미래와 관련된 사업들이 뭔가 좀 힘있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제 공항 이전할 때도 보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는 우리가 열심히 보장받으러 선명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고, 원자력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에서 엄청난 그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 그 의원이나 공천단체나 이렇게서 보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정부에 좀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경북은 그 지사님 위주로 해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규제자유특구 3개를 지정받으면서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 보면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한데 어떤 시군은 일부 잘하는 시군도 있지만 어떤 이런 지역의 미래와 관련돼서는 정말 좀그 원팀으로 뛰는 그런 관련된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보면 뭐 규제자유 특구를 신청하는데도 우리는 안 한다 해서 그게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이제 44만 킬로를 뛴다는 건 정말 우리가 대구에서 경북 한번 오는 것도 힘든데 44만 킬로 뛰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뛰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특히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기초 시민들도 같이 좀 뛰는 그런 재개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3년간 하시면서 지역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시군 또는 시군의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 좀 같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제가 보기보다 밖에서 보이는 게 더 잘 보일 겁니다. 더 잘 보이는데 이번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이제 1년 됐고요. 그때 20대 국회가 있었고 밖에서 이제 새롭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원팀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적극적으로 뛰어주고 하는 거는 틀림없다 그래서 되는데, 조금 부족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더 분석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군하고 저하고 뛰는데, 솔직히 제가 시군 어떤 현안이 있으면 제가 먼저 뜁니다. 제가 포항의 지진 피해 그래서 법 만들 때 그 이제 국가에서 잘못했다 확정되고 이튿날 제가 바로 이광덕 시장 모시고 그 해당 국회의원 2분하고 그 5개 정당 대표, 원내대표, 그 다음에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모두 다 하루 만에 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광덕 시장이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데 저는 절대 누구 시군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그게 도의 문제다 이런 생각합니다. 모든 현안을 그래 같이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뭐 특구하다가 뭐 안 하고 반대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게 너무 작은 거고 그게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래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발이 안 맞아서 그랬는 건 아니고, 원자력 연구단지는 그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지금은 그 투자 규모가 한 7, 8천억 이렇게 하는데 몇 조 됩니다. 몇 조 되는 건데, 그때는 굉장히 그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랑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저하고 몇 사람만 해서 현장에 뛰고, 오히려 그런 게 알려지면은 될 것도 안 된다 이래서 진짜 군사작전하자 했는데, 그게 우리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큰 거라서. 소형 원자를 만들면은 지금 원자력 만드는 거 원자력 한 기에 10분의 1짜리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5분의 1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10분의 1 같으면 소형 원자를 10개 있으면 원자를 하나 세우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만들고 수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걸 더 작게 만들면 버스에도 싣고 다닐 수 있는, 지금 선박용으로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항공모함에는 선박용, 일반 큰 수송 선박용, 이런 것들을 그 쓰면 대단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소가 필요한데, 수소를 분해하는 것은 물 전기에 분해하는 겁니다. 수전에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빼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기가 굉장히 들어요. 전기가 포스코에 지금 석탄으로 용광로를 쓰고 있는데 그걸 다 수소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하려고 하면 전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지금 원전 한 개가 1400기가 되는데 그 1400인데 그거는 10개가 있어요. 10개. 원자력 발전소 10개를 세워야지 포수거에 쓰는 수소가 필요한 전기다. 그래 그걸 태양광을 어떻게 하겠냐. 지금 서해안에 전남에 세우는 태양광 48조 들이가 하는 태양광 다 해도 지금 신한울 인력보다 작다. 48조나 들이도 신한울 인력이 부족해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소형 원자로가 전기분해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연간 산업 엄청 들어옵니다. 연간 산업이. 그래서 경주 간포단지는 앞으로 엄청난 개발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걸 선발을 맞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선발 없이 조용히 할 게 있으니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기자님 손을 10번도 더 드는 것 같은데 손을 한 10번 들었는데 한 말씀 해보세요. 오마이뉴스 조정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네, 죄송합니다. 원래 앞에 잘 안 보인다고. 네, 오마이뉴스 조정기자입니다. 부사님의 성과를 할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국도에서는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직도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인근에 있는 분들이 원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주 사드 기지 근처에는 아직도 사드를 반대하면서 매주 2차례 경찰들과 대치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전부 우리 전국 도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아픔을 어떻게 좀 안아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어떤 일을 하든지 경북 도민입니다. 경북 도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정을 갖고 그 애로사항이 뭔지 잘 들어주는 게 도지사의 역할을 생각합니다. 방금 포항 지진 지역은 그 지금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결되리라 생각하고요. 원전 주민들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따르고 또 지금 뭐 정부에서 하는 걸 소속으로 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사드 주민들 지금 경찰이 일주일에 2차례씩 물품 반입한다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생들 하고 힘든 걸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드는 국가적인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우리 주민이 몇 명이냐 제가 선주 부서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북 도민 몇 사람이냐 그 물어보면은 그래서 숫자는 뭐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드 찬성해가지고 많은 비난도 받고 우리 김천시내 무슨 이처럼 개처럼 현수막이 수백 장 나있고 우리 사무실에 개사료도 갖다 뿌리고 물병도 맞고 이래 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일이 우선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주민들을 직접 제가 나와서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서 잘 설득해서 서로 이해된 가운데 그 기지가 건설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네, 그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바람 행복 경북 실현을 위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한 도시락을 5,000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